인공지능과 핵심 역량. 여러분들이 1시간 있으면은 인공지능의 의미가 무엇이고 핵심 역량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가볼게. 자, 인공지능이 있어. 인공지능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알파고가 있어. 혹시 알파고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앞으로 한 3월 7일 정도 되면 아마 뉴스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지난해 10월 알파고와 유럽 바둑 챔피언 하노이 2단의 대결. 처음엔 하노이의 생각대로 풀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5대0. 유럽 챔피언은 5판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다음 상대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 바둑계를 평정해온 이세돌 구단을 지목했습니다.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은 지 19년 만에 인공지능이 체스에 이어 바둑까지 인간의 두뇌를 넘보는 겁니다. We can test it against versions of itself, but we won't know its true strength until we play somebody who is at the top of the world, like Lee Sedol. 알파고의 핵심 원리는 머신러닝. 방대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스스로 원리를 학습해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1000년이 걸려야 가능한 100만 번의 대국을 알파고는 단 4주 만에 치렀고, 이를 통해 수싸움 예측 능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500차례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알파고에 대한 말이었어. 알파고가 무엇이죠? 인공지능이야. 로봇에서 뭘 만든 거야? 머리를 만든 거야. 머리.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1950년대. 50년대 애니악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나왔어, 컴퓨터가.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어떨까라고 과학자들이 계속 고민했어. 인공지능 곧 나오는 거 아니까 막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터미네이터 알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근데 60년대에 가도 근데 인공지능 10년 전에 못 만들어. 70년대 가는데 또 못 만들어. 80년대 갔을 때쯤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는데 못 만들었어. 90년대에도 못 만들었고 2000년이 돼도 못 만들었어. 사람들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2010년도 한 5년 전쯤에 만들었어. 5년 전쯤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야. 잘 몰라요. 아직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딥러닝이야. 빅데이터 알죠? 들어봤습니까? 이것도 역시 뉴스에 보면 나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뭘까? 큰 데이터야. 큰 데이터. 한 개일까? 2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아니야. 10억 개, 막 1조 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에 있을까?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딥러닝이 뭐냐면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컴퓨터에. 다 실패했어. 컴퓨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알고리즘이야. 근데 실패했어.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스스로 배우기 만든 거야. 컴퓨터가. 뭘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기술이 딥러닝이야. 이게 5년 전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알파고는 드디어 처음으로 나온 거야.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한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바둑을 둘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유럽 챔피언을 이겼다는 거야. 이제 3월 한 10일 정도쯤 되면은 이세돌이랑 계속 5연전을 할 거야. 이세돌이 이길 수도 있고 알파고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마부죠. 마부가 마차를 타고 있어. 이 마부는 자기 아버지 때에도 아마 마차 타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야. 할아버지 때에도 마차 타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 이 마차는 내가 이 일을 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 300년 전에도 마부가 마차를 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1880년대 뭐가 나왔지?
증기기관차가 나왔어. 이 마부는 긴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 더 이상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그쵸? 그럴 거야 아마. 지금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왜? 기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더 이상 마차를 타지 않게 됐어. 이 마부는 어떻게 됐을까? 없어졌어요. 그럴 거야.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고. 미리 준비한 마부는 아마 증기기관사가 될지도 모르지. 그쵸? 미리 준비하지 않은 마부는 어떻게? 다른 일을,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 또 하나 보여줄게. 자,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번역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 보여줄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어. 자, 어딜 가볼까? Hello. Hello. 영어 미국 가봤어? 자, 어딜 가볼까? 안녕하세요. 중국에 가볼게. 你好. 태국에 가. สวัสดี. สวัสดี. 스페인에 가볼게. Buenos días. 이것만 될까? 왜 해외에 하시면 화장실이 급해? 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 영어 한번 가볼게요. Where is the toilet? 중국어? 卫生间在哪里?卫生间在哪里? 태국? ห้องน้ำอยู่ที่ไหน? 어디 화장실? ¿Dónde está el baño? 자, 영어 중요하죠? 일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어 할 수 있으면 지금 인정받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회장이야. 사장이야. 자, 지금 영어만 잘해도 연봉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어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영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게 막 나왔어. 너희들이 사장이야. 5천만 원 지급할까? 그런 회사가 점점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면서 베트남어 다 할 수 있지? 그쵸?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시도입니다. 뭔가 바뀌고 있어서 사람들이 특히 뭐 유명한 연구자들이 이런 예측을 해요.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게 반드시 많다는 거 아니야? 회계사가 반드시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없어지는 직업이 있을 거야. 자, 뭐 비행기 조종사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는 이것 중에 몇 개는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겁니다. 회계사는 세금을 계산해 주거나 지금 회계사를 하려면 CPA라는 것을 따야 되는데 그걸 따면 연봉이 1억이야. 굉장하죠? 굉장한데 그 회계사도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야. 지금 연봉 1억을 받아. 열심히 공부해. 20년 뒤에 기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할까? 그러겠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빈 토플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아마 다 알 거야. 부모님한테 엘빈 토플러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미래를 굉장히 잘 예측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앞으로의 과거를 유추해보건데 미래는 이런 사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말을 하나 했어요.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핸드폰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 거야. 또 굉장히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학생들 성적. 우리 학생들 성적은 세계 막 5위 안에 들어갑니다. 5위 안에 들어가.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 엘빈 토플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 학생들은 도무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과 기술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중학교권 아직 이르고 고등학교 아는 사람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공부할까? 그들은 뭐 영어도 공부할 수도 있고 국어도 공부할 수도 있고 수학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걸 공부하고 있다가 아까 마부처럼 증기기관차 마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게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지. 얘 인공지능 들어가면 아마 자유롭게 통화될 거야. 하지만 영어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는 1950년대에 나왔습니다. 계산기가 나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1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얘는 하루 만에 다 끝내. 하지만 수학이 1950년대 이후로 수학이 약화됐을까? 더 중요해졌죠. 더 중요해졌어. 수학은 더 중요해졌어요. 자, 영어, 수학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줄 거예요. 선생님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영어와 수학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야. 자, 오늘만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아는 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교과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교과는 뭘까? 교과는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국어, 영어, 수학. 이건 교과야.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성적을 높였으면 됐어. 그럼 됐죠. 그럼 아마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성적을 높였으면 됐어.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였으면 됐어. 왜? 선생님도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아마 그러면 안 될 거야. 왜? 세상이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어. 분명히 바뀌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핵심 역량이라는 게 나왔어. 자, 이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한 200쪽 되는 건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하는 일이 뭘까? 과정을 평가하고 뭐냐면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목표 있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목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서울대 가면 좋고 또 뭐 외국으로 가면 좋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를 고민해요. 무엇을 어떤 문제를 시험에 내야 될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해서 이러한 주제로 자, 미래 한국인을 위해 가지고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해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200페이지에 관한 이 보고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들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여러 선진국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연구했어요. 무엇을 배우는지. 과연 그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우리처럼 국어 시험을 봐가지고 고성적을 올리고 있을까? 그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주요한 능력을 했어요. 자, 세 가지 능력 뭐가 있냐면 자,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목표는 뭘까? 배움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 했더니 그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거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거고. 왜 이걸 키울까?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국어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했어.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영어를 유창해. 그럼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다. 심지어 베트남어도 하고. 그럼 경쟁이 안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자, 박명수 영상이야. 영상 보고 얘기했대. 이 사람은 선생님 생각에 20세기 우리 교과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건 안 되나요?
당연하게. 그래? 2분 할게, 2분. 대성아, 양말 좀 벗겨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뭐 말도 못하냐.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전번에 네가 한번 해봐봐. 야구타임. 재밌게 하지, 야구타임. 하고 싶은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을. 너 친구 많지? 그렇지. 누구랑 제일 친한 것 같아? 지금? 응. 재석이. 알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야, 여기서 입장도 생각해. 우리가 폭발만 한다. 똑바로. 빨리 대답해. 우리가 폭발만 하더라. 야, 지금 야자 타임인데. 너네 진짜 이럴 거야? 어? 마이크 허리 껴서 그런 거야. 아빠도 그렇게 안 해지. 자, 그만. 야, 너 앉아. 내가 앉아. 너 똑바로 앉아라. 알았다. 예. 내가 타임 하자. 야, 네. 너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같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야자 타임 하기 좀 그러니까 둘이서 뒤에 춤이라도 추고. 아, 술하고 춤. 미안해. 아, 박수장 미안해. 뭐 잘해. 가서 앉아. 네가 사진 찍고. 잘해, 내가 저 진짜. 박사장. 일단 앉아봐. 재밌는 게임 하나 생각이 나네. 자. 자, 영상 봤죠? 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야. 자, 박명수가 무한도전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버섯. 그쵸. 큰 별이라는 거. 어떤 별명이 있을까? 자, 개그 천재라. 무한도전 내에서. 그쵸? 웃음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무한도전에서 가장 웃긴 사람은 누구야? 박명수야. 무한도전 제일 웃긴 사람은 유재석도 인정했어요. 제일 웃긴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박명수. 이를테면 이런 거야. 박명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야. 이를테면 학교에서, 반에서. 박명수는 그 반에서 제일 국어를 잘하는 사람인 거야. 무한도전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제일 웃기는데, 예능에서 제일 웃긴 개그맨인데, 무한도전이고 개그맨 중에서 원탑으로 쓴 사람 누가 있지? 유재석이야. 누가 봐도 유재석을 원탑으로 쓸 거야.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유재석을 더 좋아할 거야. 왜 그럴까? 재밌는 사람은 박명수. 인기가 더 많아. 왜 인기가 많아? 국민임시. 선생님이 그걸 알려줘. 유재석은 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자, 어떻게 뛰어난지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문제 상황을 하나 보여줄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럼 유재석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게.
수면다. 우리 실력자 노래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요즘 좋아해서 뭐 타령하는 거야? 아니요 춤하고 노래를 조금 하는 그래요. 그럼 음악 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진짜 이게 나는 야 이러니까 댄스 싱어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계속 발전한다니까. 진짜 이건 아무나 못한 거죠. 네? 그거 아니라 한다. 몰리카노 마체라 로젠보 몰리카노 마체라 로젠보 오페라도 파치 오페라도 키 큰일 났다고 그랬죠? 약간 큰일 난 상황인 거야. 마키 엄양뼈치 두찌빠찌 자, 재밌죠? 여러분 재밌을 거야. 근데 선생님들 나이 때는 이거 무한도전 보는 20대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라 그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어. 왜 죄송하다 그럴까? 재미가 없어서. 아까 박명수 뭐라 그랬죠? 큰일 났다고 그랬죠. 이게 막 재밌어서 큰일 났을까? 방송 사고라는 거야. 뻘쭘해 귓볼까지 막 빨개질 정도 주위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죠. 이거 대부분 방송 사고일 거야. 편집당할 거야. 아까 제일 재미있었던 박명수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마 비난하겠지? 얘 한 명 바보 만들 거야. 야, 그게 뭐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얘를 바보로 만들면서 웃길 거야, 아마. 그렇게 웃기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박명수는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선생님 MC야. 그 얘가 막 이상 뻘쭘한 행위를 했어. 너 뭐야, 그거? 왜 그렇게 해? 막 쟤를 희화화시키면서 쟤를 바보 만들면서 나머지는 웃기겠지. 근데 유재석은 안 그렇게 했어. 자, 유재석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 좀 봐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게 뭔지 나는 저는 뒷볼에 소름 끼쳐본 게 처음이에요 진짜 여기가 근데 거기 이 부분은 뭐예요? 예. 한번 다시 할 때 이제 오페라도 비마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엄양뼈치 뺑 빙뽕 뚜찌빠찌 뚜찌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무슨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미니언즈 그 외계어잖아요. 그래서 뚜찌빠찌 뽀찌가 맞네. 솔리가노 그래서 뚜찌빠찌 뽀찌가 빵살 아줌마가. 근데 확실한 거는 컨셉이 너무 잘 맞아요. 이번 컨셉. 그래요?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자, 수습을 했어요. 아까는 거의 방송 사고였는데 누가 수습했어요? 유재석이 수습했는데 유재석이 어떻게 수습했어요?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그렇죠?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막 고민했는데 유재석이 했던 건 뭡니까? 그냥 물어봤어. 이게 무슨 노래냐? 그렇죠? 아까 막 도망가는 사람들 있었죠? 막 도망갔잖아. 그런데 그냥 어떻게 수습한 거야? 그냥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어요.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 근데 이 다음 장면에서 정말 유재석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근데 방송을 살려야지.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분 기획자가 특히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지금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두지빠지 도망갈게요. 아, 지금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왜 우리와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싫다고 좀 보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기획자께서 지금 꾸찌빠찌 실망이다. 보세요. 진짜 이거는 심영탁 씨한테 다시 한번 이거 진짜 공식적으로 좀 잘 찾아보는 얘기예요. 저도 한번 꾸찌빠찌 뽀찌 다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꾸찌빠찌 뽀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좋아, 지금 오페라도 마키 옴양볕이 빼 미모가 빼 두지빠지 왜 기원하고 그러더니 지금 지원해버렸어요. 자, 어땠어? 어땠어요? 유재석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어떻게 했길래 5분 전만 해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귓볼까지 빨개지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같이 그 춤을 췄어. 불과 5분 전만 해도 저거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소름 끼쳐하는 사람들이 그 춤을 추게 만들었어. 누가? 박명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거야. 절대 못할 겁니다. 이런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유재석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얼마나 잘 판단했냐면 이제 뭐라고 그러고 있어? 이제는 조금 비난을 하죠? 그쵸? 같은 상황인데 아까는 비난하지 않았어. 비난할 수 있었는데. 아까 비난했으면 신영탁 어떻게 됐을까? 완전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신 예능에 못 나왔을 거야. 처음 보인 개인기로 그렇게 창피를 당했으면.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유재석은 그때는 비난하지 않았어. 지금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죠. 돌려차기 뭐냐고. 그쵸? 놀리고 있죠. 지금은 놀려도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그 춤을 추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쵸?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상황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자, 유재석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춤을 추게 할 수 있을까? 유재석은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비난할 상황과 응원해야 될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대인관계 능력. 굉장히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유재석은? 선생님도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좋아할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인터넷만 가도 막 유느님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대인관계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굉장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1인자라고 합니다. 자, 박명수는 20세기 인재야. 국어를 굉장히 공부 잘해.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합니다. 하지만 지금 2016년 1인자 누구죠? 유재석이야. 21세기입니다. 아마 20세기였으면 박명수를 더 쳐줬을 거야. 굉장히 웃기니까. 자, 다음. 스티브 워즈냐 알고 있습니까? 스티브 워즈냐 뭘까?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 애플 컴퓨터가 뭐야? 애플 컴퓨터가 자라서 아이폰으로 변했죠?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야.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스티브 잡스가 있었어. 잡스. 누구를 더 기억해? 왜 기억할까?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뭘 만들었어? 아이폰을 만들었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선생님도 2개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의 교육 목표는 국어 능력을 물론 중요해. 국어 능력을 잘해야 돼. 그게 목표가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국어랑 영어, 수학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발달시키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 이건 어떻게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의 모든 수업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준비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선생님 교실과 여러분 가정하고 여러분들을 스마트 교실, 다 연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기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진로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면은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뭐라고?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같은 거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주지 않을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씩 소개해주고 그에 맞는 활동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쓰고 얘기할게.